10년 동안 다이어리를 썼어요. 그 과정에서 이건 진짜 하지 말걸 싶었던 것들이 좀 쌓였어요. 오늘은 그 10년치 실수 10가지를 털어놓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저처럼 빙 돌아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듣다 보면은 그거 아닌데? 싶은 것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별거 아닌 것 하나가 저는 몇 년을 조용히 갉아먹더라고요. 다이어리를 쓰는 분들 혹은 쓰고 싶은데 잘 안 되는 분들한테 특히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로는 저렴한 다이어리만 썼던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한동안 다이어리에 돈 쓰는 게 좀 낭비라고 생각했거든요. 어차피 쓰고 끝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매년 아트박스 같은 데 가서 제일 저렴한 걸로 샀어요. 아니면 다이소 같은 데 가서. 그런데 1년 내내 들고 다니는 물건이 금방 너덜너덜해지고 좀 펴지도 구겨지고 속의 내용이 좀 뜯어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게 나중에 좀 꺼내기 싫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이어리 자체에 대한 애정이 좀 식다 보니까 결국 이게 꾸준하게 쓰는데 좀 지장을 주는 것 같았어요. 이번에도 그 도쿄 이토야라는 문구점에 갔거든요. 전 세계에 30개밖에 없는 10년 다이어리를 발견을 했는데 좋은 가죽에 내용도 구성도 좋고 지금까지 제가 본 것 중에 가장 잘 정리가 되어 있고 종이 질도 괜찮았어요. 근데 가격이 한 20만 원 정도 됐거든요. 되게 고민을 많이 하다가 결국에는 그냥 큰맘 먹고 샀습니다. 그래서 올해 제가 30인데 30대 전부를 이 노트랑 보낼 거를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10년으로 나누면 1년에 2만 원짜리 그 다이어리를 산 거잖아요. 겉으로 드러나는 옷이나 뭐 기기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이 소중한 시간을 기록하고 또 남겨주는 도구가 어쩌면 더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내 일대기가 그 종이 안에 쌓이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잘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아무 볼펜으로 막 썼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좀 감각이 무딘 편이거든요. 종이 질감이 다르다는 것도 좀 다이어리를 쓰고 나서 한 5년, 6년 지나서도 잘 몰랐어요. 근데 글씨도 잘 쓰는 편이 아닌데 볼펜이랑 이 종이의 질감이랑 또 안 맞으면 쓸 때 더 못 써 보이거든요. 그래서 쓰는 맛이 좀 떨어지면은 이게 손의 피로감도 좀 쌓이고 이것도 쓰기 싫어지는 요소로 작용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를 몰랐으니까 내가 그냥 꾸준함이 없어서 그랬나? 그런 생각에 좀 더 잠겼던 것 같아요. 근데 내가 한 번이라도 더 이 일기를 쓰고 싶게끔 하는 그 환경 설정을 해놓으려고 좀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볼펜을 바꿨더니 좀 달라지더라고요. 쓰는 것도 부드럽고 전보다 글씨가 조금 더 깔끔하게 써지는 거예요. 번지는 것도 좀 줄어들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쓰는 순간이 작은 즐거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속지를 제대로 모아두지 않았어요. 저는 2, 3년 정도 시스템 다이어리를 썼거든요. 근데 속지 관리를 제대로 못했어요. 이 시스템 다이어리 특성상 내가 어느 정도 좀 들고 다닐 수 있을 정도의 분량을 이렇게 시스템 다이어리 안에 넣어놓고 그 다음에 다 쓰면 분기별로 좀 저는 갈아서 새 종이를 넣고 그랬거든요. 근데 결국 이 적어둔 종이들을 다 이제 차곡차곡 쌓아놓고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그게 귀찮아서 안 하다 보니까 거의 2년은 열심히 썼는데 이게 막 뒤죽박죽 돼서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기록이 쌓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쌓아두기만 하고 제가 결국에 버리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록은 주기적으로 정리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필요한 거는 남기고 안 봐도 되는 거는 걷어내고 일주일, 한 달, 분기, 연 단위로 한 번씩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정리를 이렇게 꾸준하게 하다 보면 내가 보완해야 하는 부분들이 좀 보이거든요. 그게 진짜 기록의 힘을 갖는 방식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나중에 한 번 더 제가 제대로 다뤄볼 계획입니다. 네 번째, 배운 걸 그때그때 정리하지 않았어요. 책을 읽거나 강의를 들으면서 이거 좋다 싶은 것들 생기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좀 대충 두고 나중에 정리해야지 이런 생각으로 그냥 좀 흘려보냈던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오히려 이걸 기억하려고 하고 또 그때 무슨 생각을 했더라? 되게 좋은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그 맥락도 사라지고 왜 적었는지 모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또 다시 보지 않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배우는 게 쌓여야 되는데 그게 안 쌓였던 것 같아요. 배움은 그 자리에서 내 말로 정리하지 않으면 그냥 흘러가는 것 같아요. 지금은 뭔가 배웠다 싶으면 그 자리에서 딱 세 줄만
써봅니다. 내가 어떤 걸 배웠지? 그리고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지? 언제 써보지? 이 정도만 해도 완전히 달라지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 내 삶에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다섯 번째, 완벽하게 쓰려고 했어요. 다이어리 구성에 있는 칸을 빠짐없이 저는 다 채워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다 채워야 직성이 풀렸거든요. 굳이 안 써도 되는 칸을 비워두면 찜찜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부담이 되니까 하루 빠지고 이틀 빠지고 어느 순간 일주일이 비워져 있고 나중에는 안 쓰게 되더라고요. 완벽하게 쓰려는 욕심이 아예 못 쓰게 만들었어요. 지금은 생각이 좀 다릅니다. 다이어리는 내가 필요한 부분만 써도 되는 것 같아요. 오늘 할 일, 아니면 내가 오늘 배운 거, 꾸준함이 완벽함보다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혹시 꾸준하게 쓰는 법이 더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전에 영상을 찍어 놓은 게 있어서 그 영상을 한번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너무 많은 목표를 세웠어요. 혹시 만다르트 아세요? 중심에 목표를 두고 주변에 9개를 채워야 하는 방식인데 저도 한때 열심히 썼거든요. 저는 욕심이 더 이걸 보니까 생기더라고요. 굵직한 목표가 너무 많았던 거예요. 목표 9개가 있는데 거기서 파생된 세부 목표들이 81개. 연초에 그걸 다 써놓고 3월쯤 되면 그 페이지가 보기 싫어져요. 하나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까. 아니면 아직도 이만큼 남았구나. 목표가 많을수록 부담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언띵이라는 책을 보게 됐거든요. 근데 이런 말이 나와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그것만 하면 나머지가 쉬워지거나 필요 없어지거나 그 한 가지를 찾으라고. 여기서 저는 좀 뒤통수 맞은 것 같았습니다. 나는 그동안 엄청 많은 목표를 가지고 이걸 다 이뤄야지? 근데 다 못 이루고 나서 나는 이것도 못 이루는 사람인가? 이걸 자책하는 거의 반복이었거든요. 그런 거를 좀 해서 후회돼요. 목표가 적을수록 실현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많아야 한 3개에서 4개 정도 잡는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 너무 분산해서 적었어요. 이거는 노션, 이거는 카카오톡 메모에, 이거는 다이어리, 이거는 다른 노트. 그때그때 편한 곳에 막 적었거든요. 나중에 제가 어디에 뭘 썼는지 하나도 몰라요. 결국엔 다시 펼쳐보지도 않고 그냥 기록만 축적하는 사람이 됐던 것 같아요. 기록이 흩어지면 없는 거랑 다름이 없더라고요. 지금은 다이어리 하나를 중심으로 잡고 나머지를 보조로만 써요. 중심이 생기니까 뭘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지 명확해지더라고요. 여덟 번째, 투두만 쓰고 우선순위 관리를 하지 않았어요. 할 일을 적긴 했어요. 근데 다 같은 줄이 있었어요. 급한 것도 중요한 것도 안 해도 되는 것도 결국에는 그냥 제가 하기 쉬운 것들만 조금씩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일을 계속 나중으로 미루는 거예요. 하루가 이제 딱 끝나고 나서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은 오늘 하루 되게 바빴는데 결국에 내가 진짜로 중요하게 처리해야 될 일을 안 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투두를 적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거는 일론 머스크 시간관리 편에서도 말씀드렸던 건데, 내가 해야 될 일을 쭉 적어놓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3가지를 우선순위를 매깁니다. 그 다음에 그거를 내가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시간에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먼저 그 일들을 배치를 했던 것 같아요. 이거 하나만 달라져도 하루의 생산성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아홉 번째, 회고를 하지 않았어요. 열심히 쓰고 열심히 계획은 하는데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거든요. 내가 어느 부분에서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하는데 이걸 내가 쓰고 나서 회고하지 않다 보니까 결국에는 똑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그걸 깨닫고 그냥 몇 년치를 한번 쭉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똑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아침 일찍 못 일어났다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인풋을 하고 개선을 시켜야 되는데 그걸 하나도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똑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저는 구조를 좀 만들어놔요. 일주일, 한 달, 분기, 연 단위를 딱 정해두는 거예요. 그 구조 안에서 제가 일주일을 돌아보고 일주일 돌아본 것들을 모아서 또 한 달을 돌아보고 한 달을 돌아본 것들을 모아서 분기를 돌아보고 연 단위를 돌아보면서 제가 어떤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지를 좀 체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번째, 기전 없이 매일 쓰기만 했어요. 이게 가장 뼈아픈 후회거든요. 매일매일 성실하게 썼어요. 근데 어느 날 돌아보니까 방향이 없더라고요. 내가 어디로 가고 싶은지, 뭘 위해 내가 이걸 기록하고 있는지, 내가 뭘 위해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은 다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비전 없이 다이어리를 쓰는 건 방향 없이 그냥 떠내려가는 뗏목 같은 것 같았어요. 근데 중요한 게 기준이더라고요. 그 기준이 없으니까 내가 오늘을 잘 살았는지 오늘을 내가 못 살았는지 그게 없었던 것 같아요. 퓨처 셀프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미래의 나를 구체적으로 그려두지 않으면 현재의 나는 그냥 습관대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읽으면서 그동안 비전이 없이
다이어리를 채워온 이유가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창업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창업을 하면서 처음으로 제대로 된 비전을 세워봤어요. 그때부터 제가 다이어리 쓰는 게 더 많이 성장을 한 것 같아요. 비전이라는 기준이 생기니까 내가 잘 가고 있는지, 어떤 부분을 내가 보완해야 하는지, 내가 오늘을 뭘 했어야 하는지가 명확해졌어요. 다이어리를 펼치기 전에 다이어리를 펼치는 이유가 확실해진 거예요. 다이어리를 잘 쓰는 것보다 먼저인 게 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고 싶은지 그냥 쓰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거든요. 근데 매일 이 흘러가는 저희의 소중한 시간들을 그냥 흘려보내려고 다이어리를 저는 쓰진 않았거든요. 멍 때리는 것도 시간이고 기록하고 개선하는 것도 시간이잖아요. 결국 그 차이가 1년 뒤, 3년 뒤를 만드는 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 시행착오, 퓨처 셀프, 원띵 같은 책들을 읽으면서 좋다 싶은 것들을 4, 5년 동안 제 삶에 직접 적용해보고 정리한 내용이 있어요. 다이어리를 열심히 쓰고 싶은데 기준을, 방향을 못 찾겠다 싶은 분들은 고정 댓글에 영상을 남겨놨거든요. 그 영상에 들어가셔서 한번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10가지를 쭉 다 얘기했는데 사실 한꺼번에 바꾸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근데 10년이면 엄청 뭔가 잘할 것 같잖아요.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지속적으로 인풋을 넣고 개선하지 않으면 결국 처음에 1년을 그냥 10번 반복한 수준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계속 고쳐오려고 좀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완벽하게 쓰려다가 못 쓰고, 너무 가볍게 쓰다가 의미를 잃고, 그 사이에서 조금씩 방향을 잡아온 게 한 10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영상에서 하나만 건져가세요. 나 이거 하고 있었는데 싶은 것들을 하나만 바꿔보는 거예요. 나 이거 하고 싶었는데 하나만, 나 이거 하고 싶었는데 했던 것들을 하나만 바꿔보는 겁니다. 저도 막 수많은 책들도 보고 다이어리나 뭐 꾸준하게 하는 법 관련된 영상들을 계속 꾸준하게 봤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막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막 이렇게 알려주세요. 근데 저는 그거를 모두 다 적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또 벅찬 거예요. 적용하려고 하는 게 벅찬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오늘 내 삶에서 한 가지씩만 달라져도 충분히 나중에 돌아보면 많이 달라져 있는데 그것도 저의 욕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도 여러분들이 적용할 수 있는 거 한 가지만 찾아서 그 한 가지만 먼저 개선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하나씩 또 순차적으로 적용을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마지막으로 비전을 찾는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